몇 페이지냐? 235페이지고요. 235페이지. 이제 유전병에서 염색체 이상 중 구조 이상 모양 이상이란 뜻이에요. 구조 이상.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염색체 이상은 획형 분석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양도 현미경으로 봤을 때 모양이 이상하다는 걸 판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구조 이상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몇 가지가 있어? 나와 있는 내용이 4가지의 구조 이상이 있다. 첫 번째, 뭐 있어? 결실. 두 번째, 중복. 세 번째, 역위. 네 번째, 전좌. 명칭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결실, 역위, 중복, 전좌. 명칭은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단어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결실은 무슨 뜻이에요? 이루어지다.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결실, 잃어버려서 결손됐다는 뜻이야. 결손. 없어졌다. 특정 부위가 없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중복은 말 그대로 특정 부위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2개 이상으로 뭐 이렇게 중복돼서 있다. 이런 얘기고. 역위. 바꿀 역, 위치 위. 그러니까 위치가 뭐 됐다? 바뀌었다. 전좌. 전좌하고 여기가 조금 헷갈려. 요거만 구분 잘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상적인 염색체를 일단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냥 내 맘대로 그릴 거예요. 상동 염색체를 그릴 거고요.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가 준 상동 염색체라고 치자. 한 쌍. 이게 정상적인 염색체 구성이라고 쳐요. 아시겠죠? 그리고 특정 부위의 영역에 다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여기에 라지 A의 유전자가 있어. 여기는 라지 B의 유전자가 있고 여기는 라지 D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라지 E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알겠죠? 그러면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는 유전자의 종류는 같지만 구성은 다를 수가 있겠지. 여기는 뭐 스몰 a가 있었다고 치자. 스몰 b. 그래서 우리는 요 유전자의 관계를 무슨 유전자라고 표현해요? 대림 유전자. 유전자라고 얘기할 땐 대림 유전자. 염색체를 지칭할 때는 상동 염색체. 자, 여기는 스몰 d의 유전자가 있고 여기는 스몰 e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치자. 알겠죠? 그러면 결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A, B, C, A, B, D, E 또는 A, B, D, E 중에서 하나 또는 2개 이상 특정 부위의 염색체의 구조가 없어진 거예요. 그걸 결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실은 굳이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내야 돼? 뭐 얘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없어. 그래서 얘는 B, D, E 여기는 스몰 a, 스몰 b, 스몰 d, 스몰 e 요거에 없다 이 얘기지. 요걸 결실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한번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요걸 결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복은 뭐예요? 특정 부위가 반복돼서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중복은 그림을 그리면 대충 뭐 이렇게 그린다고 치자. 원래는 여기 A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A가 또 있어. B, D, E 뭐 이런 식으로 스몰 A, 스몰 B, 스몰 D, 스몰 E 이런 식으로 2군데가 있다는 얘기지. 중복돼서 있다. 이걸 중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역위는 뭐냐? 위치가 뭐 됐다고? 바뀌었다고. 그런데 봐봐. 여기서 역위의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요. 여기 원래 뭐가 있었다 그랬어? 라지. A가 있어야 되지.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니? E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E가 여기 가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라지 D가 있고 A가 여기 와서 갖다 붙었어.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정상적으로 돼 있다고 치자. 얘와 얘가 자리가 어떻게 된 거야?
바뀌어버린 거야. 이걸 여기라고 얘기를 해. 알겠니? 근데 여기라 그랬더니 위치 바뀜이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경우 스몰 a, 라지 b, 라지 d, 라지 e, 라지 a, 스몰 b, 스몰 d, 스몰 e. 지금 이거는 원래 얘가 가지고 있었던 게 원래는 이게 정상이었다고 치자. 원래는 이런 구성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쳐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됐다고 쳐. 이거는 여기야 여기가 아니야. 이거 여기 아니야.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러니까 이 V와 이 V가 위치가 서로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지극히 자연적인 일이야. 자연스러운 일이야. 정상적인 일이야. 알겠니? 이게 언제 이런 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감수 분열 과정에서 상동염색체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 붙었다가 떨어지지. 이때 이 붙었을 때 상동염색체가 붙었을 때 같은 부위에 같은 부위가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서 서로 옮겨갈 수가 있어. 이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 그리고 이건 정상적인 일이야. 그리고 그러한 정상적인 일은 유전적 다양성을 뭐해? 증가시키는 현상이야. 이거는 비정상이 아니야. 정상적이고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되는 상황이다. 이게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가 바뀌는 거야? 위치 자체가 위아래로 바뀌어버리는 걸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굳이 위아래가 아니라 요 위치가 바뀌어도 여기가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끼리 바뀌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됐니? 자, 끝으로 전자라고 하는 건 뭐냐? 전자는요, 이거예요. 전자는 설명하려면 상동 염색체 한 쌍을 더 그려야 돼. 또 다른 상동 염색체가 여기 이렇게 또 있었다고 치자. 그러니까 전자는 상동 염색체 두 개를 봤을 때 여기에 라지 A, 라지 B, 라지 D, 라지 E가 있었고 여기는 스몰 a, 스몰 b, 스몰 d, 스몰 e가 있었고 또 다른 상동 염색체의 이 부위에 라지 f, 라지 g가 있었고 스몰 f, 스몰 g가 이렇게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다고 치자. 알겠죠? 근데 전자라고 하는 건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요 부위와 요 부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A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F. 그리고 여기에 뭐가 가버린 거야? A가 가버린 거야. 이렇게 뒤바뀌는 걸 뭐라 그래? 전자라고 얘기해. 여기하고 헷갈리지 마. 그래서 전자를 설명할 때는 상동염색체 몇 쌍이 최소한 필요해? 두 쌍. 서로 다른 상동염색체. 그러니까 전자를 말로 정리하자면 뭐냐? 전자란 비상동, 그러니까 상동염색체가 아닌 비상동 염색체의 일부가 바뀌는 현상. 비상동 염색체의 일부가 바뀐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여기는 상동 염색체 내에서 위치가 뒤바뀌는 걸 역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전자하고 여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결실 중복 여기 전자가 일어났을 때 유전병의 이름으로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결실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유전병의 얘가 뭐냐? 얘가 고양이 울음 증후군 이라는 병이 결실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이야. 그 다음에 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얘가 골수성 백혈병이야. 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만성 골수성 백혈병. 알겠죠? 중복하고 여기는 뭐 알 필요는 없고요. 문제에서 그래서 왜 저런 명칭을 써주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다음 보기의 유전병 중에서 핵형 분석으로 확인 가능한 유전병은 몇 번이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1번 고양이 울음 증후군, 2번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 3번 헌팅턴 무도병, 4번 뭐 페닐케톤류병, 5번 알비노증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문제에 지금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핵형 분석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에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야?
염색체 수에 이상이 생겼던가 아니면 구조에 이상이 생긴 유전병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칭을 알아둬야 된다. 알겠죠? 고양이 울음증후군은요, 말 그대로 갖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울고 있는데 우렁차게 응냥 우는 게 아니라 고양이 울음처럼 운다 그래서 붙여진 명칭이야. 그리고 고양이 울음증후군은 그러면 뭐 소리만 그렇게 좀 특이한가요? 아니, 지적, 신체적 능력이 떨어져. 그리고 오래 살지 못해. 아시겠죠? 별로 안 좋다는 얘기야. 증후군 다 별로 안 좋은 거지 뭐.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넘겨! 유전병에서 이제 유전자 이상 페이지 236페이지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다시 한번 또 한 번 얘기를 하지만 얘는 핵형 분석으로는 한도 불가. 핵형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유전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고일과학 시간에서 염색체, DNA와 RNA 구조 이런 거 배운 적 기억이 있죠? 네. 배경 지식으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DNA는 이중 나선 구조죠. 네. 그리고 가닥이 두 가닥이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있는 게 염기 서열들이란 말이에요. 염기. 네. 쭉 염기들이 쭉 있어. 이런 식으로. 마주 보면서 상보 결합을 하고 있죠? 네. 기억이 아마도 있을 거예요. 자, DNA의 염계 종류는 몇 가지니? 네. 종. 네 가지지. 그지? 염기가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 네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염기들이 순서가 내 맘대로 그냥 막 설정할게. A, T, T, G, C, G, A, T, C, C, G, T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아데닌인 염기의 상보, 아데닌과 타이민 상보결합, 사이토신과 구아닌 짝짝꿍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이민 옆에는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뭐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가닥 중에서 하나를 1번 가닥, 하나를 2번 가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복제가 될 때 우리가 DNA 복제, S기 때 DNA 복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얘가 핵 속에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내보낸다. RNA로 내보낸다 라고 할 때 현재 이 그림에서 1번 가닥 복제가 된다고 치자. 가닥 전사가 된다고 치자. RNA로 나간다고 쳐봐. RNA로 전사가 돼서 RNA로 나간다고 쳐봐. 그러면 1번 가닥이 전사가 되면 누가 나가는 거야? 1번 가닥이 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1번 가닥을 가지고 있는 전사된 얘가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길 그려야 돼. 뭐 되겠다. 그러면 누가 나가야 돼? 1번 가닥이 전사가 됐다는 얘기는 아데닌에 대응되는 여기 누가 와야 돼? 일단 여기 쭉 다 쓰자. 마치 2번 가닥에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지? 네. 그러면 순서는 뭐야? T, A, C, G, C, T, A, G, C 하나 더 써야 되겠네. A. 이렇게 나가는 게 RNA란 말이야. 그래서 DNA가 RNA로 전사됐다. 근데 2번 가닥이 나간 게 아니에요. 몇 번 가닥이 나간 거야? 1번 가닥이 전사가 된 거고, 특히 RNA에는 여기에 있는 염기들이 ATCG가 아니지. RNA의 염기는 뭐가 있어야 돼? A, 까먹었니? U, C, G가 있어. 타이민 대신 타이민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된다? 유라실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민은 다 지워버려야 돼. 타이민은. 아시겠어요? 이 자리에 누가 와야 돼? 유라실이 와야 돼. 이게 RNA야. 기억나지? 떠오르지? 이 얘기 왜 했어? 봐.
얘들아 봐봐봐. 이게 이제 RNA가 이제 나갔다고 쳐. 얘가 리보솜으로 나갔어. 그러면 리보솜은 이걸 이제 쭉 읽어들여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내? 단백질을 만든단 말이야. 몇 개씩 잘라서 단백질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인식을 해요. 3개씩 자른단 말이야. 명칭에서 기억이 아마 DNA에서 염기서열 새쌍식을 묶어서 뭐라 그래? 얘를 3염기 조합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야. 그리고 RNA가 됐을 때도 역시나 요 3개씩 염기서열 묶어서 얘를 뭐라 그래? 얘는 코돈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야. 코돈. RNA에선 코돈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3개가 코돈, 그러니까 염기 3개 쌍 코돈 1개가 아미노산을 가져와서 이제 결합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코돈은 요거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이 몇 번 아미노산 가져와라. 이게 이제 명령이 되는 거지. 요 코돈을 이제 리보솜이 읽었어. 그러면 얘도 몇 번 아미노산 가져와라. 이렇게 읽게 되는 거야.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개 있는지는 대충 아시죠? 아미노산의 종류 대략 몇 가지? 한 20가지 있어. 20가지. 아시겠어요? 코돈의 조합은 지금 UAA, CGC, UAG, GCA 이런 코돈의 조합은 몇 가지가 이론적으로 가능해? 456. 나 64가지야. 코돈. 야, 이거 통합학 시간 다 배웠던 거잖아. 어려운 거 아니야. 다시 한번 기억해봐. 코돈은 염기 몇 개를 코돈 하나라고 한다고? 염기? 동그라미 쳤잖아. 지금 몇 개야? 3개. 염기 3개. 그러니까 코돈은 염기가 3개가 하나의 코돈이 된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UAA, 얘 같은 경우는 CGC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코돈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염기의 가능한 개수는 몇 가지야? 4가지잖아. 두 번째 자리에도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 4가지. 세 번째 자리에도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코돈이 가능한 이 3개의 자릿수가 코돈 하나를 만드는데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 64가지. 아시겠어요? 네. 이해되셨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이 문제 나왔어. 그래서 코돈은 지정 가능한 아미노산의 최대 가지수는 몇 가지야? 64가지의 아미노산을 가져올 수 있어. 서로 다른 아미노산을. 그런데 실제 가져올 수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가지만 존재를 한다고? 20가지뿐이 없다고. 그래서 중복 지정을 한다라고 배웠잖아. 아시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코돈 하나당 아미노산 가져와서 결합해라. 그래서 단백질 만들어라. 이런 얘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봐봐. 유전자 이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이게 정상적이었는데 만약에 전사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여기 아데닌과 사이토신 사이에 또 다른 하나의 염기가 더 붙었다고 치자. 더 생성이 됐다고 쳐봐. 없던 염기가 하나 더 붙었다고 쳐. 여기에 G가 하나가 더 붙었다고 쳐봐. 염기 하나가 더 붙었어. 하나만 더 붙었어. 그러면 코돈이 어떻게 되냐면 좀 전에는 UAA가 하나의 코돈이었고 그 다음에 CGC가 하나의 코돈이었지. 근데 G 하나만 붙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 UAA는 하나의 코돈 맞고 그 다음에 GCG 얘가 하나의 코돈이 돼. CUA 얘가 하나의 코돈이 되고 이렇게 코돈이 형성이 되겠지. 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코돈이 쫙 만들어지겠지. 염기 몇 개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있던 염기가 사라졌어. 전사되는 과정에서 염기 하나가 소실됐어. 없어졌어. 그러면 코돈이 어떻게 되겠니? UAC 여기까지가 하나의 염기가 되겠지. 이해돼? 그리고 GCU 얘가 하나의 코돈 AGG CA 뭐 이렇게 완전히 코돈 자체가 엉뚱하게 뒤죽박죽 돼 버린다고. 염기 하나가 들어가느냐 빠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뭐야? 유전자 이상이야. 아시겠어요? 이해돼? 네. 그러면 얘가 만들어내는 그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종류가 어떻게 돼? 완전히 달라지게 돼. 단백질 이상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발병되는 유전병이 유전자 이상 질병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염기가 빠졌냐 아니면 하나의 염기가 없던 염기가 추가돼서 들어갔느냐
이거는 현미경으로 보는 게 불가능해진다고. 핵형 분석이 안 된다고.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만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야. 됐죠? 그래서 유전자 이상에 의한 질병은 이런 과정이란 뜻이고, 그래서 나타나는 질병의 이름 외워야 돼. 많이 뭐 적혈 몇 가지만 외우자. 이런 거 또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유전자 이상에 의한 질병이다. 알겠니?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말 그대로 적혈구의 모양이 정상적으로 원반 모양의 오목한 원반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란 얘기지. 찌그러진 남모양 생긴 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헤모글로빈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가지고. 아시겠죠? 네. 아미노산 결합이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야. 이상한 아미노산 결합을 했다는 뜻이야. 페닐케톤혈증은 뭐냐면 우리 몸에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이 있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을 분해해. 네. 그래서 없애버려. 근데 분해할 때 필요한 게 뭐니? 효소란 말이야.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를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페닐알라닌을 분해하지 못해. 우리 몸에 축적이 돼. 그래서 축적돼가지고 그 물질이 페닐케톤이라고 하는 물질로 저장이 되면서 축적이 돼.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신경계 이상을 유발시켜. 그게 페닐케톤염병이야. 아시겠죠? 알비노증은 뭔 얘기인지 알지? 피부 하얀 또는 머리카락 또는 눈동자의 그 홍채 이런 부분들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지 못해가지고 하얗게 되는 백색증이라고도 표현하지. 그런 것들. 헌팅턴 무도병,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기는 게 헌팅턴 무도병이에요. 등 이런 것들이 유전자 이상이다. 그리고 유전자 이상 이 질병은 유전된다 안 된다? 유전되니까 유전병이라고 하는 거지. 유전되니까 이런 유전병이라고 하는 거야. 대신 이런 유전자가 이상이 생긴 게 만약에 체세포에서의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유전될까 안 될까? 체세포요? 체세포에서 이런 유전자 이상이 있었어. 그러면 나는 어쨌든 병이 유발돼서 나타나지만 내 자식한테 유전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내 자식한테 내가 주는 게 체세포를 주는 게 아니잖아. 뭘 주는 거야? 생식세포 주는 거지. 그러니까 유전되려면 이러한 유전자 이상이 무슨 세포에 이상이 생겼을 때? 생식세포에 이상이 생겼을 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체세포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유전 안 됩니다. 내가 자식한테 체세포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두 번째, 이 유전자 이상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성병일까 열성병일까? 열성? 대부분은 열성병이야. 하지만 대부분이라는 명칭을 붙였잖아. 우성도 있어요. 헌팅턴 무도병 같은 경우에 우성입니다. 우성. 아시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자가 우성이고 유전이 됩니다. 무슨 병? 아까 얘기했잖아. 이 무도라고 하는 건 춤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막 춤을 추듯이 막 몸을 움직인다.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게 헌팅턴 무도병이야. 그러니까 신경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야. 마치 서양 그 전래동화에 빨간 구두? 빨간 구두 알아요? 빨간 구두? 네. 빨간 구두만 신으면 지멋대로 막 춤춰서 막 미쳐 돌아다니는 얘기잖아. 잔혹동화 잔혹동화지. 결국에 이렇게 되는 결국은 발목까지 잘라버리잖아. 네. 내 기억은 아마 그래. 제 기억도 그래. 빨간 구두 신지 말라고 했는데 얘가 빨간 구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신지 말라고 했는데 신었더니만 막 춤추면서 마치 내 의지와 관계없이 춤추는 것처럼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경계에 파괴가 되어서 나중에 팔다리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막 움직이는 걸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업에
염색체 이상의 유전병과 유전자 이상의 유전병에 대한 내용 설명을 좀 살펴봤고요. 238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1번. 다음은 사람의 유전병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1. 돌연변이가 유전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있어요. 있죠. 돌연변이. 2. 체세포의 돌연변이로 생긴 유전병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체세포를 유전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3번.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은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다. 없다. 유전자 이상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문제 2번. 그림은 사람의 정자 생성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분리를 나타낸다. 가는 몇 분열 비분리야? XY 염색체가 한 곳에 가버렸잖아. 네. 엑소. 그지? XY는 상동 염색체인데 걔가 분리가 돼야지 정상인데 분리가 안 되고 한 곳에 갔지? 몇 분열 비분리야? 지금 다 설명 다 했잖아. 상동이 분리가 안 됐다고. 1분열 비분리라고. 그 다음에 나는 21번 염색체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21번 염색체가 처음에는 잘 분리가 됐네요. 근데 2분열에서 분리가 안 됐지. 얘는 2분열 비분리입니다. 자, 그래서 정자 A, B, C, D가 정상 남자와 수중에서 태어난 아이의 염색체 구성과 이 아이에 나타낸 유전병의 이름을 써라. 자, 정자 A는요. 정자 A는 유전자 구성이 어떻게 되니? XY. N+1이지. 네. A가. 그러면서 22 플러스 X, Y, Y 하나 또는 X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얘가 A고 정자 B는 뭐니? B는 N-1이네. 네. 성염색체가 없는 거지. 네, 없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22 플러스 00. 성염색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정자 C는 뭐예요? 핵상이 뭐야? 얘는 그냥 정상이네. N. 그죠? 네. 그리고 염색체 구성이 어떻게 돼요? 뭐 23. 정상적으로. 정자 D는 N+1이야? N-1이야? N+1이지. 근데 지금 D는 21번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는 거지? 네. 얘는 22 플러스 뭐 X 또는 Y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가 22가 아니라 20 몇 개야? 3개란 말이야. 그지? 네. 여기에 21번 염색체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근데 얘가 정상 난자하고 결합을 한대. 정상 난자는 당연히 2 플러스 뭐니? X. 얘하고 결합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A하고 결합했어. 얘 뭐가 돼? 이렇게 A하고 결합하면 A하고. 2n 이퀄 플러스 1이 되겠지? 네. 그리고 상염색체는 44개고 성염색체가 XX, Y 구성이 되겠지? 네.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뭐다? 클라인.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그 다음에 B하고 결합해. 얘하고 결합하면 정상난자 얘하고 결합하면 얘도 핵상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 2n-1 이해되셨죠? 2n-1이라고 해야 되고 구성은 44 플러스 X. X0 그죠? 네. 얘 무슨 증후군이야? 터너 증후군. 터너주. 얘가 클라인펠터 증후군, 얘가 터너 증후군. 그 다음에 C하고 정상난자하고 결합해. 얘는 정상. 정상이지. 2n 이퀄 44 플러스 뭐 XX 또는 XY가 되겠지. 뭐가 됐든 XX가 될 수도 있고 XY가 될 수도 있고 정상. 얘는 정상. 그 다음에 얘가 D하고 결합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2n 플러스 1이 될 거고 네. 21번 염색체가 몇 개가 돼? 2개. 2개가 아니라 3개가 되는 아, 거지. 3개. 그러면 21번이 3개일 때를 무슨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다운주. 다운 증후군. 되셨죠? 자, 3번 문제. 가나 나라에 해당되는 염색체 구조 이상을 각각 써라. 가는 뭐예요? 딱 보자마자 중국이지. D가 하나 더 있잖아. 그지 은서야? 가는 중복 구조 이상에서 나는 결수. A 부분이 없잖아. 네. 결손. 결손이 아니라 결실. 아, 결시. 다는 뭐예요? 여기. 하나의 염색체 내에서 위치가 바뀌어버렸지?
역위. 그 다음에 라는 유전자 구성이 다른 비상동 염색체를 그려졌는데 그 비상동 염색체에서 위치가 바뀌어버렸네. 이거 뭐예요? 전조. 전좌. 전좌의 대표적인 질병이 뭐라고? 만성 골수. 백혈병, 그지? 백혈병. 결실. 나의 대표적인 질병이 뭐였어? 고양이 울음. 고양이 울음 증후군. 다른 말로 묘성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묘자가 한문으로는 고양이 묘자예요. 묘성, 고양이 울음 이란 뜻이에요. 문제 4번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1. 방사선이라든가 자외선 등에 의해서 발병할 수 있다. 방사선이나 자외선 등에 의해서 뭐가 발병할 수 있니? 돌연변이 유전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유전자가 있던 유전자가 파괴가 돼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2번 DNA의 염기 서열 이상으로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3번 모두 열성으로 유전된다. X. 아니죠. 열성, 우성 다 가능합니다. 대체. 문제 5번 다음 보기에 사람의 유전병을 나타냈는데 문제가 체세포의 염색체 수가 정상인과 같은 경우를 모두 찾아라. 염색체 수만 보란 얘기야. 염색체 수가 정상인과 같대. 아시겠어요? 질병 중에서. 네. 그러면 뭔 이상을 찾으란 얘기야? 염색체 수가 정상인과 같다는 얘기는 구조 이상. 구조 이상만 찾으란 얘기지. 또는 유전자 이상. 유전자 이상이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염색체 수가 다른 놈만 일단 찾아서 제거하면 되지. 네. 염색체 수 이상이 누구니? 거기 병 중에서. 클라인펠트. 에드워드 증후군하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지. 얘네들이 수 이상이지. 나머지는 수는 정상적이야. 그래서 구조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유전자 이상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디귿 미음만 빼고 다 답이 돼야 되겠지. 가, 나, 라, 바. 됐나요? 네. 자,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금 좀 전에 나눠준 프린팅도 있어요. 숙제. 숙제 아니야. 뭐예요? 물론 숙제긴 숙제지. 지금 동그라미 치세요. 아, 전부요. 시간이 지금 몇 분이야? 43분? 5번, 6번 동그라미 치고 15번, 5, 6, 15 지금 푼다. 세 문제만 풀고 나머지는 숙제로 합시다. 5번, 6번, 15번